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시 원서 지원할 때 어떤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꿀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서를 작성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만 학생분들이 알고 계셔도 아마 지원하셔서 이제 합격까지 바라보실 때 대학 레벨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원서를 정말 아무렇게나 던져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또는 재수를 할 때 그때 후회 남지 않게끔 원서를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이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 이쌤도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빠요. 이 바쁜 와중 속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잘 모르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만 알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 스스로 또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서 어떻게 지원하실 때 있어서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했으니까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학생분들 학부모님들이 자, 먼저 입시는 이쌤이 알려주는 첫 번째 꿀팁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6개의 이제 수시 원서를 작성을 하고 6개의 대학을 준비하게 되는데, 각각의 대학들의 전형은 논술 2개, 학생부 종합 전형 2개, 학생부 교과 전형 2개입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의 경우는 A라는 학교의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B 학교의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C랑 D의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자기소개서도 있고 또 1차 합격했을 때 면접도 봐야 됩니다. 자, E라는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으며, F라는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이 이 6개의 학교를 수시 원서를 넣고 그리고 합격까지 이제 학생이 준비를 하려면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작성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이 면접은 서류 면접이고 이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면접은 이 해당 학교가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지를 준비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논술 공부도 해주셔야 되겠고 수능 최저까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의 경우는 사실 너무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자기소개서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 논술, 수능까지 준비해야 돼서 사실 지금 이 짧은 시기 동안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개 대학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결국에 이 6개 학교를 다 다닐 수는 없어요. 결국에 내가 한 학교에 하나의 학과를 선택해서 이제 다녀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학생이 논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다 잘할 필요 있을까요? 수능 공부까지 다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시기에서는 학생이 가장 높은 대학 또는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학과에 맞춰서 내가 합격으로까지 가장 유리한 전형을 메인 전형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전형들로 좀 구성을 해주셔서 최대한 내가 지금 할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근데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 중에 수시를 아예 준비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경우는 그럼 나는 뭐 수시 다 버려야 되나? 나 논술 6개 쓸까?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소개서 좀 써보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 6개로 써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6개 학종, 6개 논술은 너무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그동안 안 했거나 논술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6논술 6학종 가는 것 자체가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퍼센트가 적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학생이 처음부터 준비했던 수능 공부를 준비를 끝까지 해주시면서 정시를 노려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준비했거나 논술을 준비를 해서 나는 정시 준비를 좀 하지 않았는데 수시에서 좀 마감을 해야 돼, 이런 학생들의 경우도 적절하게 뭐 교과 전형을 배치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전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입시 전략에서 유리하지, 6개 학종 6개 논술?
만약에 내가 수능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수시에서 끝을 낼 거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으로 좀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선생님 그러면 6개 교과 전형으로 넣는 거는 추천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상향점 잡아서 던져주는 것도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뭐 넣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영상 속에선 뭐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죠. 자,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영상 속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목표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 이 결과 자료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2020학년도 논술 결과 자료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셨을 때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2021학년도는 66%, 자 2020학년도 66%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논술이라든지 최저가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3명 중에 1명은 최저도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름만 보시더라도 최저잖아요. 최저. 내가 진짜 아무리 컨디션이 나빠도 이 최저만큼은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최저를 수능 목표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작년 2021학년도 건국대 논술 전형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이제 해서 뭐 간단하게 2합 4 그리고 2합 5였고, 2020학년도 마찬가지로 2합 4, 2합 5였습니다. 자, 올해의 경우도 2합 4 인문계열, 2합 5 자연계열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한 3명 중에 1명꼴로 수능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이유인데, 자, 올해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이 김땡땡 학생, 이 학생이 4월 모의고사, 뭐 3, 4월 모의고사에서 국어를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급이 뭐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이고, 이 학생이 5월 달에 국어를 또 2등급을 받고 수학을 4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나머지 과목들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망의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가 등급이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냐면 내가 2등급이니까 신경을 덜 썼다라는 거죠. 영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영어 점수가 올라서 3, 5, 2, 3, 5가 나오고 7월 달에 3, 3, 3, 2, 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3, 4, 3, 3, 4를 받았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어차피 수능 보면 국어 2등급 받아본 적 있어. 그리고 수학은 3등급이 난 최고로 높은 점수네. 영어는 2등급이 최고로 높은 점수고, 탐구도 2등급이 최고로 높은 점수여서 나는 국어 2, 수학 3, 영어 2, 탐구 2, 4 이렇게 받을 거야. 나는 건대 논술 2합 4 또는 내가 자연계열이면 2합 5 정도는 그냥 맞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실제 수능을 받게 되면 뭐 3, 5, 3, 3, 5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모든 학생들이 등급이 다 내려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던 거를 좀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체적으로 많이 받았던 등급, 많이 받았던 성적대로 수능 성적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 뭐 어디 수만이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어떤 영상 봤는데 6, 9월달 성적보다 수능 성적 잘 볼 수 있다는데요. 수능날 기적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런 기적이 있으니까 수만이에 글도 쓸 수 있는 거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인 학생들은 보통 대체적인 그런 상황들로 결과값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모의고사에서 제일 높게 받았던 성적이 내가 수능 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성적 추세로 수능 성적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수시 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정시까지 생각을 하는지, 또는 난 정시 자신 없어, 수시에서 완전히 끝낼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로? 6월 모의고사 성적과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성적 지표로 이 정도는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 이쌤이 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작년도 입시 등급 컷 그리고 경쟁률만 보고 지원하는 것은 위험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명지대학교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와 작년도 2021학년도 결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결과 자료는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최저 등급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2020학년도 결과 자료를 보고 2021학년도에 원서를 넣었겠죠. 자, 그러면 이 2020학년도의 결과 자료가 2021학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를 보면 자, 1월1문학과가 평균점이 일단 낮죠. 그리고 최저가 3등급으로 꽤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술사학과도 최저 컷이 3.29로 굉장히 낮게 보통 일반 학과들에 비해서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뭐 아랍 지역이라든지 철학과는 좀 선호도가 낮은 학교이기 때문에 논외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가 3.32로 최저 컷이 낮게 형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좀 제가 이제 모든 학과를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웠는데 식품영양학과가 3.63등급으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입시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그 다음 해인 2021학년도에 원서를 넣었는데 1월1문은 19.4로 굉장히 경쟁률이 뛰었죠. 그리고 미술사학과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뛰었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도 경쟁률이 19대1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과는 27대1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학과가 이 추세를 따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최저 컷이 낮게 잡혀 있거나 평균점이 낮게 공개된 학과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들어간 학생들은 아무래도 결과 자료가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작년도 최저 컷이 낮게 형성됐거나 평균 컷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학과들, 이 학과는 분명히 평균 컷이 이렇게 낮으면 안 되는데 그 해 좀 낮게 형성됐다? 그럼 그 다음에 올해는 당연히 입시 결과도 높고 경쟁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100%로 반영되는 전형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학과, 모든 학교, 모든 상황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생각해 주시고 지원하실 때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입시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그냥 전형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생분들 중에. 근데 단순하게 그냥 업체들이 만든 입시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참고 정도는 하세요. 근데 본인 스스로 내가 지원할 학교 6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6개 학교들 제대로 분석하셔서 지원하시면 사실 컨설팅까지도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도움 필요하시면 저 입시는 이쌤한테 컨설팅 의뢰하시면 자, 이렇게 오늘 이쌤과 함께 수시 원서 지원 꿀팁을 알아봤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목표로 잡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시가 아니다 싶으면 정시로 그냥 과감하게 지원하십시오. 올해는 정시에서도 대학을 잘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작년도 입시 등급 컷이라든지 경쟁률만 보고 지원하지 말자. 이 세 가지 가져가 주시고 추가로 수시는 입시 프로그램만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지원 대학 꼭 분석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수시 원서 지원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